안녕하세요. 사기암을 자연치유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한데 암을 자연치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책이 저에게는 스승이었습니다. 어디 사기암을 어디 가서 물으면서 자연치유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책에서 보고 그대로만 따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책을 한 권, 제가 사기암 자연치유에 도움을 받았던 책, 이 책이 한 권이 또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전홍준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책의 이 저자는 지금 현재 그 병원을 운영을 하시고 계세요. 그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저 지인도 여기 가서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 전홍준 박사님이 자연치유, 그러니까 자연치유인데 이분은 전인치유라고 그래요. 전인치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암이 보이는 그 암만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보이지 않는 그 정신적인 부분까지 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셨고, 이 책 속에서. 그래서 30년 동안 그 임상 경험에서 검증한 내용입니다. 이 책 속에 나온 내용들이 그렇다고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그 앞에 보면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춰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는 그 타이틀에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춰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욕망을 비우고 노력의 강도를 낮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굉장히 많이 일을 했고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일에 쫓겨서 살았죠. 저한테 주어진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건강을 돌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욕망이죠. 그것도 내 일을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걸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비우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생각을 비우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명상 같은 그런 이 복잡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워낙 외과를 전공한 그 양의사였습니다. 네, 현재도 의사 선생님인데 워낙 외과 전공이었지만은 수술을 했는데 암 환자가 재발해서 오고, 그것도 재발한 암 환자의 그 임종을 직접 보면서 수술이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도저히 이건 아니구나, 이걸 많이 속으로 느끼고, 정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이런 이 경험을 하면서 회의감이 들었고, 독일에 그 대체약 치료센터가 있다고 그래요. 독일에는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센터에 가보고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의학사나 의학 철학, 이런 팔로우식 과정, 이런 걸 다 공부를 하셨고, 또 디펙 초프라라는 의사의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교육심리학자가 하는 그 교육심리학자 해리 팔머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수를 해갖고
지금도 그 병원에서 그 아바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바타 프로그램은 정신치료, 그러니까 암 환우들에게 정신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이 그 암의 공포,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사기암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신적인 부분은 우리가 뭐 사람이 외형이 다 다르고 또 어떤 분은 근육질이고 어떤 분은 또 뭐 지방질이고 체형도 다 다르듯이 정신적인 것도 그렇지 않나. 이게 저는 정신적인 부분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을 사기암입니다 하고 뭐 얼마 안 이제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죽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별로. 그래서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내 가족한테 이걸 짐을 떠넘기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둘이 결혼을 못했으니까 제 친정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애들 결혼할 때 좀 네가 신경을 좀 써줘라. 내가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애들 결혼을 못 시키고 내가 가버리는 건 좀 안타깝다. 그런데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해도.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바타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 책에 보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이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기 힘들다. 그러면 정신도 근육질 있고 정말 이제 나약한 좀 지방질 있고 뭐 이렇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내가 참 이게 헤어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런 선생님을 좀 찾아가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신적인 전인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이 선생님이 상당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에는 또 그렇게 암 환자들을 치료할 때 반드시 정신과 의사가 같이 이제 이게 병실을 돌 때도 같이 돌고 옆에서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 터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벌써 뭐 수십 년이 된 얘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선생님의 내용에는 그냥 나는 다 나았다. 나는 암 환자가 나 암 다 나았다. 아무리 내가 중환암이어도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다 나았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암 환자로 그냥 살아도 돼.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별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고도 그래도 힘들다고 한다면 한번 찾아뵈도 좋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의학이라는 건 과학이면서도 철학과 심리학, 사회학, 종교, 나가서는 인간 삶의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종합예술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문구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단순히 의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뭐 어디 암이 있으면 암 덩어리를 잘라내고 항암제를 넣고 그것만 치료하는 그거는 의학이라고, 그건 너무나 단순한 외과적인 어떤 한 부분일 뿐이지 의학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는 의사도 아닙니다.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가 사기 암을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얼마 안 가 죽겠다고 죽날까지 항암을 하라고 하니까 좋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보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모든 요법, 뭐 커피 관장에서부터 반신욕, 뭐 좋다는 식품, 뭐 맨발 걷기에서부터 숲으로 가서 하는 거, 운동, 뭐 이런 알칼리 체질로 만드는 거, 또 흡선, 정말 제가 좋다는 건 다 했죠. 좋다는 건 다 해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암도 안 자라요. 통증도 다 없어졌어요. 제가 등 통증은 정말 뭐 어마무시했거든요. 특히 뼈로 전이된 환자는 뼈 통증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차 잘못하면 부러지기가 쉬워요. 그래도 제가 이를 악물고 산에 다녔어요. 그런데 뼈 통증도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걸 저는 이제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저는 지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잠을 잘 때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깰 정도로 아팠어요. 진통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도 좋아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경험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좋아졌습니다 하고, 또 우리 암 환우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로지 경험자일 뿐이지만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위로를 받는다,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 심리적인 걸 터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도 가족 치료도 필요하고,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전체가 무슨 초상집같이 웃지도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터치가 돼야 되는 종합예술가 같은 거 아닌가, 그런 말에 이 문구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암의 3대 치료법, 수술, 항암, 방사선, 이 3대 치료법에 대해서 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수백 년 후에, 그 수백 년 후의 의사들은 어떤 눈으로 현재 이 3대 치료법을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고요. 현재의 과학이 다음의 시대에는 미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는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모든 의학체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의 집단적인 신념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최고다, 그것만 배운 사람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배운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게 자주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산이 있는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지만, 그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중간까지 간 사람 하나밖에 없는 줄 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여러 갈래길이 있다,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완치시키는 방법도 그게 하나밖에 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그렇다고 본인이 정상까지 올라가진 않았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치료를 해도 중간에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치료가 성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
그러니까 나도 아직 정복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겸손하시면서도 이걸 이 다방면의 치료에 관심을 갖고 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 의학계의 어떤 족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 내용을 좀 보면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 또 몸과 마음과 영성의 치유,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몸의 치유는 이 선생님의 이제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자연을 따르면 저절로 낫는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더라.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자연의 섭리를 굉장히 거스르고 삽니다. 밤낮을 바꿔 사는 거, 지금 밤낮을 바꾼 직업도 많고, 사실 저도 진단 받기 전에 거의 밤에 늦게까지 일을 했거든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컴퓨터 작업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좀 늦게까지 일을 했다는 거, 자연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다. 그 하나가 뭐냐? 피의 오염이다. 그러니까 혈액이 오탁되면 암이 걸린다 그랬는데, 사실은 암은 모든 질병의 황제라고 할 정도로 암의 원인은 다양한데, 모든 다양한 원인이지만 결론은 피가 오탁이 된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암뿐만 아니라 당뇨든 고혈압이든 전부 피의 오탁이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증세의 치료만으로는 병이 낫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 증세만 갖고는 안 되고 원인을 치료해라 이거죠. 그리고 암도 자연치유가 된다. 이 내용도 나오고요. 잘못된 습관이 병을 부르더라. 이런 내용도 나오니까 이걸 일단 전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좀 사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암하는 분들은요. 그리고 마음의 치유에서는 생각을 바꾸면 낫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특히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 사람의 육체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유난히 더 많이 받고 그걸로 인한 질병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 영성의 치유에서는 비우고 낮추면 생명이 보인다. 암도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저는 암 좀 창피하지만 저는 암에 진단을 받았을 때 63kg 몸무게였습니다. 근데 이 대사가 떨어지니까 그때 먹은 양이 지금에 먹는 양보다 많지를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영양의 불균형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달한 빵, 달콤한 우유, 커피, 하여튼 영양의 어떤 균형보다는 입에 당기는 대로 먹었던 거. 그것 때문에 살은 찌고 많이 안 먹었지만 양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살은 찌고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우고 낮추면 저는 치병을 하면서 40일 단식도 해봤습니다. 40일 단식도 해보고 살을 쫙 뺐다가 지금 어느 정도는 다시 올라온 건데 그렇게까지 해봤거든요. 좋다는 거 하여튼 다 해봤으니까 단식도 물론 효소식 같은 거 하면서 단식을 했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나 추천하지는 않아요. 너무 기운이 빠져갖고 한동안 혈압이 떨어져서 혼났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게 자연치유를 추구하는 세계의 의사들을 이분들이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만성질환이나 난치병 이렇게 하면 쉽게 낫는다. 여기에 이 내용에는
실천적인 여러 가지 요법들을 다른 자연 치유를 하는 여러 의사들을 만나면서 이거 여러 가지 요법들을 다 이 선생님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법, 운동요법, 호흡법, 또 웃음요법, 명상, 합장법, 또 마음을 다스리는 법, 온열요법, 풍욕, 오일요법, 흡각요법, 흡선요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커피 관장, 이런 거.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실천적인 여러 가지 요법들이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저를 만나러 오시지 않아도 이 책 같은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풍욕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이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대로 따라, 책에 나온 거 그대로 따라 하면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질환별로, 이 책에는 질환별로 자연치유 실천법 가이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장병, 뇌졸중, 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중이염, 어지럼증, 이명, 만성피로, 손발저림,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갑상선 기능장애, 이게 자연요법으로 하는 자지정맥류에서부터 파킨슨, 탈모, 신경증적 장애, 말하자면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이런 것까지, 여기 공황장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그런 요법이 나오니까 막 한 권 좀 사놓고 몸에 가족 중에도 누가 안 좋으면 또 찾아보고 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집에 한 권 좀 소장을 하고 계시면서 가족이 아플 때마다 열어보고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암 환자가 지금 어떤 치료를 받든지 이런 요법을 해봐라. 그게 필수적으로 해봐라 하는 게, 첫째는 절식과 생채식을 통한 해독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40일 단식 했거든요. 두 번째는 곡식, 채식 위주의 소식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또 너무 채식 위주의 소식만 해서도 너무 살이 빠져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험상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체형,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 대비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절식도 하고 소식도 하는 거지, 너무 안 나오면 좀 입맛 당기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햇볕 쬐이면 걸어라. 그 걷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일찍 자고 충분히 휴식을 해라. 그거는 필수죠. 그리고 더운 물 목욕을 해라. 그 온열요법, 그 외에도 온열요법 여러 가지 있죠. 배에 이렇게 온열 벨트를 차고 있다든가, 또 반신욕을 한다든가, 더운 물 목욕을 하고, 저도 온열요법은 늘 하거든요. 매일 합니다. 그리고 심호흡, 산에 가면 심호흡을 반드시 하죠. 산에 가서 나무 아래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심호흡하고 풍욕은 좀 저는 하다가 안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나체로 벗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담요 같은 걸로 몸을 감싸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시골로 이사를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서울에는 좀 공기가 시원찮으니까 사실은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이 풍욕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병을 보지 말고 병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암 환자인데 어떡하지? 내가 암 환자인데 가족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너무 기대를 걸지 마시고, 나는 암 환자 아니야. 이미 난 다 나은 사람이야 하고 그냥 행동을 하면
별로 아픈 것도 예, 잘 참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뼈로 전이 되면 엄청 많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아니 뭐 병원에서도 진통제 없이는 잠을 못 잘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전 진통제 한 번도 안 맞아봤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냥 참았어요. 제가 좀 미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 예, 이게 참고 여러 가지 요법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운동도 계속하고. 근데 참 심리적인 게 제가 허리가 늘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지 하면서 바쁘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막 디스크인가 이게 노화 현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병원에서 암 통증이 심했을 텐데요. 그 말 딱 끝나자마자 그날부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게 참 크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많은 암 환우들이 어느 날 뭐 여기가 아파 그러면 뭐 깜짝 놀라는 거 여기 암이 간 거 아니야? 또 어느 날 또 뭐 배가 아파 그러면 또 암이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 보면 배 아픈 날도 있고 담 결리는 날도 있고 운동하고 나면 쥐가 뭐 나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거 그냥 암이 갔든 말든 암이 가 있든 말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암 환자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또 뭐 우리 암 환우님들 오시면 제가 2시간 이상 서서 계속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암 환우님들이 걱정이 돼서 좀 앉으시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암 환우님들 오신 날 산에 못 가니까 산에 간 거 생각하면 2시간 걸은 거 생각하면 서 있는 게 낫잖아요. 못 걸으니까 그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런 거 걷는 셈 치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암 환자인데 이거 계속 서 있어서 되겠나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훨씬 다 나았다고 믿어버리고 상상을 해라. 그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암 통증도 훨씬 줄어들어요. 제가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삶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분은 암을 잘 이겨내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또 크루즈 여행을 간대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자기 버킷리스트였다고 그러길래 나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크루즈 여행을 이제 몇 년만 일하고 조금 이제 이게 제가 뭐 여행 다닐 형편만 되면 여행을 좀 크루즈를 좀 타러 다녀야지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잡고 이겨내서 그 버킷리스트를 꼭 실행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제가 오늘은 좀 늦었어요. 제가 이걸 읽은 지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책 한 권씩 소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